구글 플레이 스토어엔 수많은 미지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선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게임들. 이게 무슨 게임인지, 개발사는 어디 건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저 왜 있는지 모를 게임들이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예 흥미로운 게임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무수한 GTA 카피 게임들이죠. 종류가 한 가지도 아니고 정말 수없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태무장 그타들을 한 번씩 해보며 가장 해볼만한 게임을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플렉스시티라는 게임이에요. 천만의 다운로드에 별점 4점대 준수한 평가를 보여주네요. 게임의 특징으로는 넓은 세계 그리고 롤플레잉 역할을 강조한 오픈월드 액션 게임 같았어요. 게임에 바로 들어가서 놀랐던 점은 바로 캐릭터가 상당히 수사하게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온라인 액션 범죄 게임에 동네 친숙한 청년이 들어온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저는 월드를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걷다가 멋진 오픈카를 발견해서 타려고 하니 어떤 유저가 락을 걸어놓아 못하더라고요. 좀 태워주고 가지. 돈도 차도 없는 유비는 다시 열심히 걷기 시작했죠. 지나가다가 NPC 차들이라도 뺏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월드엔 걸어다니는 행인이나 차량이 단 한 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먹 겨자 먹기로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월드를 탐험하다가 느낀 건데 이 월드엔 지금 제 레벨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전무하고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곤 피자 배달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자 배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버려진 한 마티즈를 발견하고 빠르게 이동하기로 했죠. 임무 지점이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고렙 유저들이 한 사람을 집단구타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정의의 이인구, 이런 장면 못 참죠. 바로 맞고 있는 시민을 구하려고 했는데 젠장, 다음 타겟이 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 죽다가 이 게임의 리스폰 시스템이 상당히 웃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시 리스폰이 기본적으로 20장 정도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 바로 필드에서 좀비 마냥 일어나서 다시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아깝다고 리스폰을 기다리면 광고를 봐야 합니다. 즉 봐야 하는 광고가 무서워서라도 즉시 리스폰을 사용해야 하죠. 이 친구도 좀비처럼 일어나는 제 모습에 주랭랑을 치고 싸움의 승기는 제 쪽으로 돌아갈 때쯤 마이클 베이급 폭발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싸움은 무승부로 끝나고 저는 원래 계획했던 피자 배달을 하기로 합니다. 다른 고인물들은 오픈카를 타고 여유를 즐길 때 저는 피자복을 입고 피자 배달을 하니 뭔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범죄 액션 게임에서 이렇게 돈을 버니 웃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피자가 식을수록 돈을 적게 받아서 풀악셀을 밟아 손님에게 배달을 합니다. 그렇게 임무를 끝내고 광고를 한 번 더 봅니다. 그렇게 더 즐길 것이 없나 월드를 좀 더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더 즐겨도 이 게임에 대한 평가는 바뀔 것 같지 않아 게임을 끕니다. 제가 원래 모바일 게임을 잘 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살다 아무리 똥게임이어도 장점이 하나씩은 있는데 이 플렉스시티는 도저히 장점을 찾기 어려웠어요. 오픈월드 RPG를 표방하고 있지만 맵은 그냥 넓은 필드에 불과하며 어딜 가든 똑같아 보이는 지루한 풍경, 고문이나 다름이 없는 초반 미션 등등.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는 분이 있을까 조심스럽지만 이 게임의 점수는 1점, 게임의 탈을 쓴 무언가입니다. 다음 게임은 그랜드 크리미널 온라인 샌드박스 RP입니다. 이 게임은 리뷰가 상당히 좋아서 한번 들고 왔어요. 리뷰 3만개, 평균 별점 4.8,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평점과 1000만회 이상 다운로드 횟수를 자랑합니다. 방금의 플렉스시티보다도 유저평이 훨씬 좋아서 기대를 하며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랜드 크리미널 온라인의 첫 인상은 아까 했던 게임보다 그래픽이 훨씬 좋고 유저들도 많고 어느 정도 공을 들여 만든 모습이 바로 보였습니다. 첫 인상도 나쁘지 않아 이 게임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며 시작했죠. 그리고 첫 미션을 받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부터 플렉스시티와는 다르게 무기를 쥐어주고 첫 임무부터 전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전투가 정말 허접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미 없는 피자 배달보단 덜 고통스러웠어요. 이뿐만이 아닌 갱단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임무들도 있었고요. 튜토리얼식 미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액션을 넣어준 점이 좋았습니다. 재밌다고는 할 순 없지만요. 다음은 게임에 꽂힌 오픈월드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기대치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놀랐습니다. 길을 돌아다니면 볼 수 있는 햄버거 가판대에서 체력을 채울 수도 있고 차를 살 수 있는 가게들도 있고 구경할 곳이 나름 있었습니다. 한 건물 옥상에서 노래소리가 들리길래 올라가 보니 파티 현장이 있더라고요. 술도 팔길래 술도 한잔해보고 갱판도 치고 다시 월드를 탐험합니다. 물론 텅 빈 공허한 맵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이 게임은 지역마다 특색이 그래도 갖춰졌고 중간에 갱단 속으로 있어서 전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죽으면 광고를 봐야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월드에서 유저들끼리 싸우거나 깽판을 칠 수 있는데 이게 그타 온라인의 향기가 아주 약간이나마 나더라고요. 한국처럼 고사양 데스크탑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에선 GTA5나 다른 게임을 하면 되지만 이런 데스크탑이 잘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선 핸드폰으로 이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만 보면 그타 비슷한 재미라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게임보단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모바일 게임의 특징인 광고와 강제식 튜토리얼 등의 문제는 여전했지만요. 이 게임의 별점은 1.5점, 장점은 아까 게임보단 낫다, 단점은 그 외 전부입니다. 다음 게임은 그랜드 갱스터 시뮬레이션 크라임입니다. 이름부터 휘황찬란한 이 게임은 다운로드 수 1만, 별점은 없는 게임인데요. 리뷰가 많이 없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숨은 맛집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운로드를 받아왔어요. 게임을 키자마자 반겨주는 건 광고 화면이었는데요. 아까 게임들은 광고가 많긴 했지만 양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리스폰 시간이나 임무를 깰 때 한 번씩 있는데 이 게임은 게임 화면 내내 상단에도 광고바가 있고 지금 게임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긴 광고를 벌써 2번씩이나 봐야 돼서 이때부터 뭔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이라면 여러 캐릭터를 고를 수 있었고 현재 플레이하는 나라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모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픈월드 모드, 하나는 커리어 모드이죠. 커리어 모드가 독특해 보여서 한번 플레이하려고 누르니 개발 중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클릭할 수 있게 해놓은 걸까요? 아무튼 오픈월드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독특하게도 오프닝은 배틀그라운드처럼 수송기로 낙하하는데요. 와 이게 슈퍼히어로 랜딩이 장난 아닙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캐릭터를 보아하니 이거 프랭클린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언제도 합치됐냐 프랭클린아? 혼란스러운 첫인상이었지만 그래도 이 게임이 괜찮을 수 있으니 천천히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조작감부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시점을 돌려야 하는데 이 게임은 이상하게 두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할 시에 시점이 괴랄하게 튀고 캐릭터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역대 최악의 조작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런 게임들을 1시간 넘게 하니 눈도 침침하고 두통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임무 하나라도 안 하고 이 게임을 논하기엔 어불성설인 것 같아 꾹 참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임무는 독특하게 핸드폰으로 오더라고요. 또 임무를 받으면 광고를 봐야 합니다. 광고를 다 본 후에 저는 임무 표시가 뜨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게임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바로 생뚱맞게도 스킬이 있더라고요. 무술부터 벽내려 찍기, 갑자기 프랭클린 손에서 발사되는 화염들, 다시 봐도 웃기네 진짜. 대체 무슨 컨셉인진 모르겠지만 차별점이 있다는 것은 좋으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스킬마다 쓸 수 있는 횟수가 있더라고요. 다 쓰면 물약으로 채워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광고를 보면 스킬을 채울 수 있는 거였어요. 이쯤 되면 이건 게임이 아니고 광고 시뮬레이터나 다름이 없는 셈인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코인이라도 물렸나 싶을 정도로 광고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10발자국 걷고 광고를 한 번 더 봅니다. 지금 이 게임을 킨 지 15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300m조차 걸어가지 못했고 그 사이에 본 광고만 6개가 넘어가요. 정말 너무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텨내고 임무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컷신이 시작되고 이제 전투가 시작되려나 궁금하던 찰나 이게 끝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상을 받고 또 광고를 봅니다. 이쯤 되면 임무고 놔버리고 이건 게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종료를 했어요. 이 게임의 점수는 0점입니다. 이것의 존재 가치는 고문용으로 사용될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게임일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이런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바일 플랫폼 특성상 콘솔 게임처럼 만들 수 없는 것이지만 지나친 광고들, 게임 플레이라곤 볼 수 없는 강제 주입식 미션들, 개성 없이 복사 붙여넣기에 불과한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이것을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제작 과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